분유를 토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엄마가 키우기 힘들다고 바닥에 수차례 던져서 결국 뇌사 상태에 빠뜨렸는데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지난 한 해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숨지거나 다친 사건이 유독 많았습니다. 멍투성이인 채 발견된 창녕의 11살 어린이. 양부모 학대에 숨진 아이가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됐을 정도로 장기간 학대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모두 최근에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국민적인 공분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와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03년 2,921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24,604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조차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게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현재 그 시범 사업을 전국에서 몇몇 지자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시가 바로 시범 사업 도시입니다. 오늘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두 분 모시고 공공화 사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원인은 무엇이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하기 이전 사전 소독과 참가자 건강 상태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동학대 해법을 찾기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조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김호현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은수미 시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복지의 핵심은 아동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끊임없이 표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도 이렇게 추진했으리라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아동 문제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지 그 배경과 이유 시청자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이유가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 더군다나 지금 과거와 달리 한국이 굉장히 성장하는 나라이고 세계의 기준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아동학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성남시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하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꽤 많아요.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설치했습니다. 12개소.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돌봄, 저녁 8시까지 어린 식당까지 만들어서 돌보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취임할 때 그 아동수당을 지역 카드로, 지역 화폐로 드리는 것, 그 대신 현금으로 드리지 않는 대신 저희가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만족도가 뭐 어마어마하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또 어린이가 이제 100만 원이 넘는 이제 의료비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는 이것도 현재까지 22명 정도 지금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도 오늘도 나와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전담 공무원 4명 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1명에서 총 5명으로 일단 전담 공무원을 구성을 하고 지금까지는 아보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학대를 조사하고 했는데 그 경우 아보전 분들이 항상 어려워하신 게 뭐냐면 민간이고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한테 협조 요청을 해도 힘들어. 이제 이런 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시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공공이고 그다음에 경찰이 굉장히 요즘 고마워요. 경찰 아주 적극적이에요.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하다 보니
그다음에 신뢰도 높아지고.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저희가 이제 전담 공무원제를 이렇게 해보니까 한 283건 정도 아동 학대 사례가 들어왔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지금 아동 학대로 됐고, 그다음에 한 60건 정도는 지금도 조사 중이에요.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지금 분리 조치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정말 많이 저희들이 지금 애쓰고 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참여하신 두 분께서 정말 큰일을 하고 큰일을 하고 계신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아동 보호는 이유가 없다. 이런 말로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친절한, 그동안 성남시가 한 사업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이렇게 깨알 같은 자랑도 해주셨습니다. 이 시장님께서 이렇게 아동 보호에 이렇게 관심이 큰 덕분에 이 두 분께서 사실은 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굉장히 힘든 일을 맡게 되셨는데요. 사실은 여기 있는 전담 공무원들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예전에 맡아서 하셨던 분을 새로 채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성남시 공무원들이더라고요. 참 낯선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님 덕분에 그 일을 맡게 됐어요. 처음에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지하철에서는 누구도 해본 적이 없던 업무라 생소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처음에는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이 그냥 덤덤하게 이 업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업무를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엄청 어렵고 진짜 난해한 업무로구나 하는 생각이 갈수록 들었고요. 그래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히 배워가면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생소한 일이고 그리고 많은 상황과 부딪히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업무 특성상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충격적인 사례들이 다소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가정 내에 아직도 이렇게 아동들에 대한 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특히 이제 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경우고,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파이프, 심지어 칼로 들고 위협하거나 가해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를요? 예, 맞습니다. 예, 직접 부모님께서. 예,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 이런 이제 피해 아동들 중 상당수가 저희 이제 신고 접수되기 전부터 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그 학대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고요. 진짜 짧게는 한두 번, 장기적으로는 몇 달, 몇 년씩 이렇게 학대에 노출돼서 시달렸던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실제로 한 가정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아이를 방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서 아동학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고 결국 아이를 분리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당연히 극렬하게 거부를 하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사례 관리를 하면서 점차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좀 확인될 수 있었고요. 현재는 본인도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다행인데요. 좀 놀라시기도 하셨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고 보람도 참 느끼셨으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현장이 만만치 않은 현장이잖아요. 부모님들 항의도 좀 받으셨을 테고, 뭐 심지어 멱살을 살짝 잡히거나 머리채를 잡히거나 뭐 이런 일도 좀 있었으리라 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 일? 다행히 아직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없었지만 주먹을 들어 올리신다던가 주변에 물건을 들어서 좀 위협을 느꼈던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학대 행위자를 비롯한 가족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냐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례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적이시고 망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하시기도 하고요. 가정 내에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왜 크게 만드냐고 거부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찾아가면은 만나주지 않거나 만나주더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언성을 높이면서 뭐 욕설이나 협박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다소 거칠고 그래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시달리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 아픈 순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네, 제가 사실 원래 상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딱 2번 정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별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이 났었고 지금도 울먹울먹하세요. 네. 제가 봤을 땐 너무 그동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기는 별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모습에도 눈물이 나기도 했고 어렸을 때 그냥 제가 받았었던 그런 것들이 같이 떠올리기도 해서 눈물이 났던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막 울 것 같아서 지금 살짝 사이절어서 긴장이 되는데요. 이런 때 시장님이 좀 위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보호장치가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장치 아니면은 좀 특별한 인센티브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일단은 이게 24시간 체계로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인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도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는 있으나 이 아동학대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험자들이나 사람들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4명, 사례관리자 5명인데 저희가 내년까지는 15명으로까지 좀 확대를 할 생각이에요. 확대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경찰은 또 수사권 있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하고 또 일반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하고 더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을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린이라는 세계 책에서 보면 아이들이 성인의 반이라고 그러니까 몸이 성인의 반만 하다고 존재가 반은 아니다.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다. 그래서 이것은 내 가정사도 아니고 내 소유물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이들은 대개의 경우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10살 이내에 트라우마가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트라우마가 형성이 되면 평생을 간다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을 항상 이렇게 가슴에 안고 산대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트라우마를 겪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사회, 시민들이 사실은 또 어떤 경우는 이게 학대다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당연한 거, 가정사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좀 특별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또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제가 정말 고마워하는 게 저희 전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수원시나 용인시는 저희하고 규모가 같은데 아직 한 명도 없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1명 지금 배치되어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분 포함해서 이런 전담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그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 모든 동료, 공직자 동료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걸 많이 지원하겠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일을 저는 두 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 권익을 지키는 게 부모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바꾸어내는데
일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시장님께서 힘내시라고 지금 격려도 해주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가장 지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인력이 매우 지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신고가 한번 들어오면은 이제 짧으면 수일, 길게는 몇 달까지 이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신고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반면에 이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업무량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고유 업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조사 업무 외에도 각종 여러 행정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또 아까 언급됐던 이제 신변보호 문제도 좀 그러니까 보완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최선을 아무리 다한다고 해도 이게 조금 사소한 이제 실수, 조금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징계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또 항상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좀 일정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면책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으면 저희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셨네요. 구체적으로. 네, 열심히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신변 안전이 참 중요한데요. 경찰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 지금은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도 인지되어 있어요. 경찰도 이게 자신들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경찰제로 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경찰도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여서 어쨌든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동행을 하고 이게 신변 보호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찰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같이 초기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가서 조사하고 다시 경찰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경찰하고요? 예. 수시로 이렇게 접촉을 하시나 봐요, 경찰. 네, 경찰하고는 거의 매일 맞아요. 다양한 수사관분들하고 통화를 하고요. 이번에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꾸려져서 남부경찰청으로 저희가 직접 가기도 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쪽도 이제 계속 과도기 단계이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인력 부족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쪽도? 그래서 함께 일정을 조율하기가 서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직은 실제적으로는 어려워서 단독적으로 이제 각자 조사를 수행하고 그나마 조금씩 공유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경찰은 워낙 수사 중인 자료다 보니까 저희 쪽에 공유해 주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고 그런 면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좀 차차 나아졌으면 하고요. 경찰계 협력을 하고 또 민간 기관과도 또 네트워킹을 해서 좀 일이 좀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범 사업 200일인데요. 아직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범 사업 요 정도는 우리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건 아동학대 공공이 전담한다. 아, 그렇죠. 그거 성과죠. 이런 시스템이나 인식을 만들고 이건 다시 되돌아가진 않아요. 이건 좀 굉장한 진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에는 전문 인력이 없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전문 인력이 되시고 또 이분들이 멘토가 되셔서 또 그 다음 인력들을 키워낼 거예요. 지금까지 민간의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서 많이 하셨어요. 사례관리나 심리상담 그걸 이제 그쪽에서 좀 전담을 하고 우리는 이제 조사를 좀 신속 대응과 조사 혹은 이제 분리 조치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어쨌든 공공이 전담했다라는 게 가장 큰 저는 수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뢰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가고 그 다음에 아동 학대가 왜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이지라는 고민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주제로 다가온 거 예전에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전엔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른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들 걱정이시죠. 왜냐하면 이게
점점 더 공적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어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 일은 많은데 이제 또 이런 것도 공적 서비스로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스템 개편까지 이뤄내는 커다란 힘일 거다. 그래서 공적 서비스가 정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러니까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 마인드로서 이렇게 하는 친절한 행정이다라고 인식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공이다 보니 좀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지금 우린 당장 하고 있어서 우리야 실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우리가 커다란 시작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일에 뭐 숫자도 늘어나고 우리가 분리조치, 예를 들어서 분리조치 건수가 좀 늘었어요. 30% 정도 늘어요. 빨리 분리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2차 가해 이런 것을 이제 줄이고 있다거나 이런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좀 시스템이 시작됐다는 게 그리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시장님께서 어쨌든 가장 핵심으로 꼽은 건 공공이 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두 분 같은 전문 인력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탄생했고요. 후임들한테도 전달해 주시겠죠. 뭐 이 업무만 또 10년 한다면은 갑자기 나 옷 벗겠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공력이 있죠. 그렇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빨리 해서 2차 가해를 예방했다. 이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두 분도 이 성과에 동의하시고 만족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무원 또 신분이다 보니까 네네. 예전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제 민간 분들이 하셨던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도 시청 저희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인식하시는 게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좀 협조적이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은 그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참 짧지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자세도 좀 풀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역시 같은 자세이신데요. 자, 오늘 이 자리가 이제 202일의 성과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두 분 현장에서 이제 굉장히 애쓰신 분들 좀 위로를 좀 주겠다는 그런 취지도 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이제 좀 경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위로가 좀 되셨나요? 네,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말로만 저러시는 거 아닐까? 근데 원래 표정이 이렇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따박따박 잘하시는데 똑같아요. 그래도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분들입니다. 자, 그럼 두 분 이제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자, 힘찬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6개월 좀 넘게 일하면서 솔직히 되게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안전을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러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아줬으면 하는 거를 바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함으로 인해서 단 한 건의 작은 아동 학대라도 예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동안 만났던 아이들. 얘들아 기다려 뭐 이런 거.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지 않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이 국가와 나라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성남시 어린이들은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친절한 언니 조인선 씨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금연 씨는 그동안 만난 엄마 아빠들 계시잖아요. 네. 언짢아
언짢은 일 겪기도 하셨을 텐데 아, 네. 뭐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네. 자,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역시 두 자녀를 키우는 그 아빠로서의 이제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똑같이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또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노력을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좀 꼬였네요. 네. 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그리고 세상 사는 방법도 아주 잘 알아요. 저는 늘 미숙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체벌도 있어서 저를 혼내주면서 뭐 심지어 때리면서 가르치신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감정은 없습니다. 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부드럽게 가르칠 방법은 없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낫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린이들을 어른과 똑같은 인격체로 이렇게 대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같이 인사를 드리고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동학대 날로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원인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질문 드리면서 저희 셋은 자,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